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11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특화 꼼자람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충북도가 긴급 민생안정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과 대만을 매일 오가는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하자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사업비 증액이 결국 무산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는 각각 3조 3,058억 원, 9조 50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선정된 공모사업과 일부 SOC 사업비가 증액되긴 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현안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비와 미래차 관련 예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비, 전남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비 등의 증액이 무산됐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2단계 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민생 추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장이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며 민생 추경을 준비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당장 다음 달 말에 민생 추경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추경 편성은 탄핵 정국 수습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추경인 만큼 지자체의 현안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관건입니다.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로 내년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지자체들이 예산 정국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비 확보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용두 근린공원에 스마트 쉼터를 개장했습니다. 용두 근린공원 스마트 쉼터는 2층 구조로 안마의자와 자동 혈압 측정기, 냉난방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2층 야외 공간은 24시간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답심리역과 외대 앞 등 총 10개소에 새롭게 스마트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기, 공기 정화장치 등이 설치돼 있어 폭염과 한파에도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구는 스마트 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지난 10일 탄소 중립 실천 성과와 글로벌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탄소 토크 동대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의 탄소 중립 실천 성과와 글로벌 미래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펼쳤고 각 부서의 공무국의 출장 성과와 탄소톡스 동대문 우수분과의 실천 사례와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고 동대문구의 새로운 비전인 좋아요 동대문 포엔시티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이번 성과 공유회를 계기로 탄소 중립과 스마트 도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 곳곳을 구청장이 직접 점검하는 현장 구청장실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현장 구청장실은 성사중학교와 중동초등학교, 성산중학교를 방문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와 노후 시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지난 6일 제382에서 384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성사중학교와 중동초등학교, 성산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성사중학교를 찾아 옥상에 위치한 양궁부 훈련장에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중동초등학교로 이동해 노후화된 방음벽과 관리가 부실한 화단을 살피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중학교를 찾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과 누수가 발생한 체육관을 살피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과 세미나실에서 기념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축하회장과 2부 감사회장으로 나눠 열렸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배우 오윤아의 자원봉사자 격려 강연과 리클라스의 그레이스도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올 한 해 1000시간 이상 봉사에 헌신한 봉사원과 자원봉사 캠프장,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 등 200여 명의 우수 자원봉사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자원봉사자가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제11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경북대병원 대구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을 비롯해 19개 응급의료기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한 응급의료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아파트 단지 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에 참여해 시민의 생명을 살린 사례에 대한 감사와 자동 심장 충격기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늘 행사에서 논의된 응급환자 이송 수용 시스템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개선 방안 등을 사업에 반영해 발전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서대구역 광장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정차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맡으며 전기 전동 열차로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왕복 100회 정도 운행합니다. 기본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이며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날 오상욱 선수를 체육진흥협의회 우수선수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포상 조례에 따라 15년 동안 대전시에서 골프협회에 장기간 봉사활동한 김형섭 지도자를 우수지도자로 선정했고 체육진흥부문은 김동건 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박종선 의원은 선수에 대한 예우와 그들의 지도자들, 실무자들의 예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 성금 기탁식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청 응접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부로부터 2024년도 크리스마스 실을 전달받고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 검진 사업, 결핵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결핵 퇴치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결핵 없는 대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결핵 예방 교육, 조기 검진, 치료 지원 등 체계적인 결핵 관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평창특화 꿈 자람 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평창특화 꿈자람 프로그램은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6년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는 방과후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학습과 학교 늘봄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고등학교는 진로 탐색, 설계 등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평창군, 평창교육지원청,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서울대 평생교육원 관계자가 평창 관내 초중고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을 설명하며 교육의 효과와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학사 일정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이수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방침입니다. 군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우수한 강사진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관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는 경험 중심의 진로 탐색을 통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202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자원봉사 누적 10,000시간을 달성한 우수봉사자에 대한 명장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총 253명의 자원봉사 유공자들을 선정하여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평창은 2번의 올림픽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낸 의미 있는 곳이라며 곳곳에서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긴급 민생안정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탄핵 상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지역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차질과 투자 및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고용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 강화와 적극적인 고용 창출로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경제 지원 대책과 정책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표창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의 지자체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는 특히 사업 성과와 소통 실적, 중도 탈락률, 대체 채용 소요기간 등 3개 항목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도는 핵심 인재 지역 활력 지원 사업과 바이오 인재 취업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도내 정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남대에서 충북형 도시농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부 2만 명 모집 기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한 5개 시군 시상과 도시농부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올해 충북형 도시농부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정을 담은 영상 공유 시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일자리 정책으로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번기 농작업 인건비 폭등 방지 및 안정화, 긴급 농업재해 복구, 관해자 참여로 도내 소비 활성화, 귀농 귀촌 예정자 실습 제공 등 농가와 도시농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 불러보령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보령시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 불러보령의 개통식을 갖고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불러보령은 교통소외 지역인 미산면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서클을 통해 무료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13일 구미시청에서 구미시, 구미하이테크에너지, 코람코 자산운용 등과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하이테크에너지 김병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2028년까지 구미시 산동읍 해평면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연료 전지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분야별 세부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서며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를 위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에서 개최된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분야별 세부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경상북도는 이날 보건복지부, 외교부 준비기획단 등 중앙정부와 함께 분야별 세부 계획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에이펙 기획단, 경북도 공공의료과 등 3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의료 분야 세부 계획 수립과 같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방 중심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철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장은 더욱 세밀한 현장 준비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버금가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과 대만을 매일 오가는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운항하는 비행편이 생기자 썰렁하던 무안공항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탑승 수속장에 긴 줄이 섰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려는 여행객들입니다. 여행객들은 거리가 먼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네, 되게 편리해요. 멀리 안 가도 돼가지고 시간도 짧게 걸리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거리도 가깝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광주에 사는 여행객으로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에 있는 커피숍도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일본 도쿄와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를 매일 운항하는 항공편이 생기면서 일어난 활기찬 모습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해외 도시를 매일 오가는 국제선이 주행한 것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말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오가는 국제선이 추가로 생기면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8개국 14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달랏 취항도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에 무안공항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공항은 더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100만 명이 되게 되면 무안공항 활성화는 큰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 끊임없는 매일 전기선이 들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고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광주 신효천 마을이 전국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수익이 연간 1,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늘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64가구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눈에 띕니다. 마을 주민들은 작년 말 기준 가정에 필요한 전기 중 평균 73%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올해는 8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3만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전기 요금이 나왔었는데 이 3년도 하반기에 3kg로 전향하고 나서 거의 100%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마을은 2021년 전국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을 목표로 산업부 공모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또 마을회관 등에 설치한 공용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연간 1,5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마을 자체가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마이크로 그리드 체계가 완성되면 외부의 전력 공급이 없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국 전력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분이 직접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생산한 전기를 옆집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광주시와 남구는 업체와 함께 향후 태양열과 지열 발전 시설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제로 마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엄령 선포 여파가 광주 전남 산업계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체계에 기대가 컸던 여수 산단 석유화학업계는 계획 발표가 불투명해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빅4인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이 입주해 있는 여수 국가산단입니다. 이들 4개사의 올 3분기 전체 영업손실만 4,4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영업 손실을 합친 것보다 11배나 많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라서 일시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석유화학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전국이 혼돈에 빠지면서 발표 시점도 기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방안은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금융 지원과 기업 간 M&A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 유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까지 경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 재편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가 그리는 지속가능한 삶과 배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측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 강연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정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배움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제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도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도 이어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빛축제인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강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라이트 강화문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루미너스 엑시스는 광화문의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서울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예술적으로 담아냈는데요. 미디어 아트가 창조하는 빛과 소리의 울림을 전달하고 관객 참여를 통해 공감각적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화문 광장 전체를 아름다운 빛의 무대로 탈바꿈시키는 초현실적인 빛의 오케스트라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2025년 1월 5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아름다운 강화문 광장의 빛의 향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인데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연끌로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등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매 건수는 늘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